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참사 한 달여 뒤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전 의장은 저희 JTBC와의 통화에서 그 정도는 밝히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은 멋대로 왜곡했다, 개탄스럽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쓴 회고록입니다. 제10부 윤석열 정권을 다룬 부분에서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독대 시간을 가졌다고 적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러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엔 행안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다며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하게 의심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장이 그게 뭔지 묻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던 겁니다. 이 같은 배경은 이상민 장관이 지난해 1월 사퇴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의 의지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도 다릅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 전 의장은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 사적으로 설명하면 다양하게 해석되고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쓰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쓴 것이니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국회에 나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통화 기록을 분석해보니 바쁘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보내고 바로 회수해온 날에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적어도 10번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해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안보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날 조 원장은 누구보다 바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진 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20분 뒤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4분 뒤엔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전화를 끊자마자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했는데 이때부터 36분 동안 임 전 비서관에게 5번 전화했습니다. 특히 낮 12시 7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그 순간에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때부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하기 시작하는데 4차례 통화하고 한 번 문자를 주고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 원장은 02800으로 시작하는 안보실장실 전화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직후에도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했던 조 원장과 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회에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으면 아마 국방비서관한테 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글쎄 뭐 이첩 같은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는 봤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인사관한테 보고 받았던데 언론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임전비서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조 원장의 통화 기록까지 무더기로 나오면서 당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사건에 관여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는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소식입니다. 공장 내부엔 유해 화학물질 1,200리터가 남아있는데 잠깐만 노출돼도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 장마가 오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야 제거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을리고 구부러진 공장 앞에서 인부들이 방진복을 입습니다. 폐기물 위험 화학물질 제거 업체 직원들입니다. 이 공장 안에 아직 리튬 배터리 전해액 1,200리터가 남아 있습니다. 독성 물질 염화사이오닐이 주성분입니다.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소방도 경찰도 최소한의 인력만 남고 물러섰습니다. 화학 무기로도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난 24일 화재 당시 대부분이 연소했지만 일부는 액체 형태로 고여 있습니다. 불이 난 2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만들다만 배터리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남은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화재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 위험은 남아있는 겁니다. 연기가 워낙 안 좋다고 하니까 저도 바로 옆에 사니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해갖고 뉴스는 계속 찾아보고. 문제는 모레 저녁 예보된 장마입니다. 빗물이 닿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독가스를 배출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장 바로 옆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700m 떨어진 수문입니다. 평상시엔 이곳을 통해 바다로 물이 흘러가지만 지금은 모두 닫아놨습니다. 제거 작업은 위험하고 또 더딥니다. 위험 물질이 담긴 20리터짜리 보관통 40개를 옮겨야 합니다. 바닥에 흘러나온 물질은 모두 퍼내고 흡착포로 닦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만약을 대비해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등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틀, 그 전에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을 받고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한 달여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뜀걸음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몸을 쓰는 군기 훈련은 일절시키지 않겠다는 게 그 대책입니다.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A씨는 지난달 말 취침 점호 뒤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책을 잔뜩 넣은 완전 군장을 맨 채 연병장을 뛰고 팔굽혀펴기까지 했습니다. 훈련 도중 쓰러진 A 훈련병은 이틀 뒤 끝내 숨졌습니다. 국방부가 전체 21개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 군기 훈련과 관련한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훈련병에게는 뜀걸음이나 팔굽혀펴기 등 몸을 쓰는 방식의 군기 훈련은 시키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군기 훈련 가운데 명상이나 청소, 반성문 쓰기 등은 계속 가능합니다. 육군의 경우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시킬 경우 대대장급인 소령 이상 영관급 지휘관에게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A 훈련병에게 과도한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은 대위였는데 계급을 높여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자대 배치를 받은 뒤 기관병이 되면 여전히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 훈련을 받게 되는 만큼 사고의 위험성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식의 얼차려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벌점을 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 훈련병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